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이탈리아 중부의 도시 피렌체. 고대 로마 시대부터 부야기로 유명한 토스카나 지방의 대표 도시이자 르네상스 시기를 주도했던 메디치 가문으로 유명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피렌체는 결코 바라지 않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피렌체를 오랫동안 공포에 떨게 한 피렌체의 괴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으로 시작하네요. 메디치 가문도 나오고 피렌체도 나오고. 이름 말씀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게스트 썰입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방송들을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오프닝을 읽고 또 제가 잠깐 횟가닥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돌체님의 제안에 따라서 방송을 준비했다고 게스트 썰이 말했습니다. 네. 본명이 있는데 본명은 밝혀지기 싫으실 것 같아서 제가 돌체님이라고 읽었어요. 네. 돌체인지 돌캔지 돌센지 모르겠습니다. 네, 돌체님 감사드려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 네. 사건을 한번 보죠.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길래 피렌체 괴물이라는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소문이 도는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이에요? 네, 미제 사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장님한테. 그래요? 교주님한테. 일부러 추임새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나 잊었습니다. 저 청취자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네. 게스트썰의 방송을 듣고 있어요. 네, 간만에 미제 사건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왠지 피렌체라는 단어가 끌려서 해봤는데 괜히 했다 싶었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네요. 대본이 굉장히 충실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분량만 봤는데 오늘 방송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찔리는 게 사건 경과는 굉장히 두툼한데 뒤에 분석은 굉장히 미약한 이런 방송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좀 장기적입니다. 그래요? 1968년부터 1985년까지. 근데 68년 사건이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 68년 사건은 아니다. 범인이 아니다. 범인이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10년 가량 걸린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뭐 굳이 이제 앞자리로 하면 거의 20년. 네. 68년 언제? 8월 21일입니다. 토스카나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토스카나 지방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사르디니아 출신의 한 유부녀와 한 유부남이 피렌체 근교에서 드라이브를 가서 밀회를 하던 중에 총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뭔가 귀부인의 느낌이 좀 있는데. 아닙니다. 이주민이니까 별로 하층민에 가깝죠. 사회적. 그래요? 당시 뒷좌석에 이 여인의 피해 여성의 아들이 있었어요. 6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구조를 요청해서 가보니까 그 남녀가 사망한 채 있었다. 불륜의 현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자, 이게 중요해요. 피렌체 근교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부터 범죄들은 항상 피렌체 근교. 그러니까 한 지역은 아니지만 뭐 우리 서울에도 보면 근교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피렌체 근교에서 범죄가 벌어지는데 이게 근교가 뭘까요, 소장님? 보통은 미래 장소로 많이 쓰죠. 그렇죠. 미사리 생각났어요 지금. 저는 모릅니다. 미사리. 미사리를 모른다고요? 아니, 이름만 들어봤지 근교인지 몰랐어요. 그래요? 네네. 여하튼 그런 곳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일련의 범죄 행위들의 그 주요 특징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다. 이게 특징이죠. 네, 그리고 아직 뭐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권총이 있다는 거. 베레타 22구경 자동 권총과 윈체스터 H 납탄환이라고요. 저는 총을 몰라서 이게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이게 이 두 무기가 그러니까 이 총기와 이 탄환이 매 사건마다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유부녀의 남편,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돼서 결국 이 피해 남편이 이제 교도소에 투옥되게 됩니다. 확정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투옥되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또 논란이 있어요. 이 68년 사건이 연쇄살인 이제 피렌체의 괴물, 그러니까 일 몬스테로라고 하거든요. 이탈리아어로는 그냥 네네. 지금부터 그냥 우리는 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이 범인의 연쇄살인과 같은 범죄냐?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보이거든요. 지금 뒤에 설명해주겠지만 지금만 보면 사실은 치정살인에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보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치정이죠. 네, 자기가 치정살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지금 자기 심지어 내 아들을 데리고 미사리로 놀러가? 쏴버리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범죄 같은데, 라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범인의 연쇄살인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지금 아직도 갑론을 일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할 건 뭐 단순하죠. 두 가지인데 연쇄살인마가 이제 앞으로 연쇄살인이 일어나는데 이 연쇄살인이 이 사람이 한 거냐 아니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나서 풀려났다면 그러니까 그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기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마가 나타나줘서 자기가 의심해서 풀려난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고 살인자였는데 네네. 남편이 실제로 살인자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밝혀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어쨌든 이 사람은 6년 뒤에 범죄 때도 이제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뒷범죄하고는 자신이 관계가 없는 걸로 인정받았죠. 이게 뒤에 할 얘기였는데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 6년 후면 1974년? 네. 9월 15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역시 피렌체 근교에서 데이트 중이었던 아마 한적한 야외에서 차량 내 성관계가 목적이었던 두 젊은 남녀가 10대 후반의 연인이 차량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을 합니다. 사망 추적 시간은 10시. 9시 반에 여자친구 집에서 차를 타고 떠난 게 확인되거든요. 네네. 아마 10시에서 12시 사이이지 않을까. PM이죠, PM. 오후. 예, 그렇죠. 낮에 낮 10시부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뭐 어차피 교회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오히려 10대니까 지금 뭐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찍 나가서 소풍 가듯이 가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10대 후반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0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니까. 네네. 여하튼 1968년 사건에서 사용된 것과 똑같은 동일한 모델의 총과 동일한 탄환이 사용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가능성이 희박하네요. 그러니까 탄 자체나 총이 아주 구하기 힘든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가 총기 허용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마피아가 많아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총기 같은 것도 생각하니까 진짜 뜬금없는 얘기인데 내가 처음에 조립해서 만들었던 총이 베레타였어요. 예. 그래서 그냥 베레타는 말이 좀 익숙해서. 예, 맞죠. 저는 콜트랑 베레타. 제 친구는 베레타 쓰고 저는 콜트 써서 제가 맨날 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베레타가 굉장히 콜트가 보급형이었고 베레타가 센 권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말하지 마 이런 거 나이 드러나잖아. 아, 그래요? 어차피 몰라. 알아요. 어린 사람은 모르고 나이 든 사람만 공감하니까 우리 나이랑 비슷한 또래만 얘네 이 또래개구나 알고 어린 사람은 어차피 얘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몰라.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말렸다.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베레타라는 게 흔한 네. 총이었겠구나 생각이 들긴 드네요. 흔할 수 있는 원래 난 총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니 그래도 이탈리아가 지금 총기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허용된 나라면 쉽겠지만 아니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러는데 여하튼 이제 뭐 제가 본 책들은 특히나 뭐 다큐멘터리에서는 총기가 뭐 특수한 총은 아니어서 찾기 뭐 금방 이게 뭐 구하기가 아주 어렵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약해요. 저희가 군대에서 우리가 쓴 총도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실은 기억납니다. 아무튼 그래요. 피해자한테 그러면 가한 공격이나 이런 상황 이런 게 다 일치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18년도라? 굉장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총기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차량에 왜 근교에서 데이트하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 연인들에 대해서 공격했다는 점만 일치하지 나머지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그래요? 하냐면 조사에 따르면 차량에 있던 연인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남성은 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네. 그런데 여성은 생존했던 걸로 보여요. 처음에는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네네. 그런 여성을 차 밖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이게 강제로 끌고 나오고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여성으로 하고는 자발적으로 나오게 했던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겁에 질려서 복종을 했겠죠. 그렇죠. 나온 상태에서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무려 96차례의 자상을 입혀요. 그 중에서 처음 3방이 아마 치명적이었지 않을까. 그러면 사후에 이제 거의 이제 분노에 의한 고문, 뭐 고문은 아니지 사후니까. 그러니까 분노에 찬 그런 범인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네, 그 또 확실한 게 뭐냐면 나머지 93차례의 자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것들이 여성의 성기 그리고 가슴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상징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참 연쇄살인을 하다 보면 회의가 느껴지는 게 왜 이렇게 다 이게 성적 가학성이 다들 드러나는지. 연쇄살인을 하다가 가학성 회의가 느껴지시면 안 되죠. 우리 방송을 하다 해야지. 그렇죠. 내가 하실 뻔했는데 그러니까. 나까지 잡혀가. 미안합니다. 하지 마요. 이 정도 말실수를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지. 난 오해하는데 나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네. 실은 이런 파일명 저장할 때 처음에는 연쇄살인 메타 이렇게 저장했는데 네. 이제는 X파일로 저장해요. 네, 이게 다 수정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도 이제 계속 이런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할 때 이외에 자꾸 접하니까 안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방송할 때만 딱 물론 게스트들은 대본 쓰느라고 매일 접하고 있겠지만요. 근데 이번 대본 쓰면서 조금 오싹오싹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쓰면서 오싹오싹한 좀 저도 쓰다가 뒤에서 오싹오싹 제가 쓰면서 더 느끼더라고요. 좀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내가 지금 조금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실은 약간 좀 여담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여성의 성기에 포도나무 싹 덩쿨인지 싹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그거를 남겨놓고 어떤 곳은 장미라고 하기도 해요. 심지어 장미꽃을 남겨놓고 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조롱의 의미인지 뭐 어쩐지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범죄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한데 네네. 여성의 지갑 속 내용물 있잖아요. 뭐 영수증도 있었을 테고 뭐 네. 돈도 있었고 이런 거를 꺼내서 땅에 흩뿌려 놓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르네요.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총으로 커플을 살해한다라는 거는 우연의 일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총이 일치했다는 것까지는 좀 강한 우연이 있을 수 있지만 강도 행위로서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범죄는 확실히 다르죠. 네, 확실히 다르네요. 첫 번째 범죄랑 지금 이 70년대에 일어난 이 범죄가 향후 일어나는 범죄들과 똑같은 양상을 네, 띠는 그러면 거의 그래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게 상징적인 바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68년 범죄를 포함시키냐 안 포함시키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 범죄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범죄도 역시 81년에 일어나요. 오히려 지금부터 범죄가 오히려 집중화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7년이 지났네. 네. 그렇군요. 또 피렌체 근교겠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엔 확실하게 성관계 중 혹은 성관계 직후라고. 왜냐하면 피해자 남성의 바지가 네. 내려가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중이든 아니면 직후든 간에 어쨌든 공격을 받습니다. 남자들이 연인들이 창량해서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데 아마 대단히 짧은 시간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 살해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도 지금 총으로 급소를 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피해 여성을 들쳐맸던 것 같아요. 끌리는 적이 없는 걸 봤는데 들쳐매서 차에서 12m 정도 떨어진 둔덕, 제방이든 둔덕이든 그런 곳에 여성을 놔둡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이제 네.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비슷한 일어나는 상황들이 일어났군요. 지갑 내용물 역시 땅에 흩뿌리는 행위들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했는데도 범인이 안 잡힙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의자 A가 체포됩니다. 용의자 A라고 하는 거 보면 용의자가 많다는 걸 알겠죠. 그러네요. 용의자 A라고 한 걸 보면 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용의자 얘기를 지금 더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건 뒤에 다 같이 몰아서 할게요. A, B, C, D 다 같이. 용의자가 지금 뭐 계속 더 나오는군요. 네. 그럼 다음 사건 또 얘기하겠네. 네. 1981년 10월 22일입니다. 넉 달 만이죠 이번에는. 피렌체 근교에서 20대 남녀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군요. 이전 사건과 달리 남녀 모두 차량 밖에서 발견돼요. 사체가 차량 밖에서. 과거에는 남성은 보통 차량 안에 있었죠. 네, 그렇죠. 역시 여성의 성기가 훼손된 채 여성이 한 줌의 머리카락이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건 범인의 머리카락일 건가요? 사람들은 추측하기로는 남자친구의 머리카락이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관계 중에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느낀 게 아닌가, 경직이 일어나면서 그런 식인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네네. 근데 이게 증거 보관실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증거가 유실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이거 참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의 강력한 증거가 물론 그 남자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또 범인의 머리카락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럴지도 하니까.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사건에서 뭐 또 다른 특기야 사항은 없었나요? 굉장히 범인의 심리에 뭔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요? 일설에 따르면 운전자 문석에 문은 잠겨져 있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나왔는데 남자의 사체는 또 운전자석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꺼냈다는 걸 알 수 있죠? 운전자석 바깥에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시체가 네네. 남자 여자 모두 밖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을 조수석에서 끌어냈을 건데 네. 남자 시체는
운전자석에서 꺼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잠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수석으로서 끌고 왔다는 거죠. 아, 끌고 와서 한 바퀴 돌아서 운전자석에 그렇죠. 다시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대체 무슨 행위죠? 이 질투가 굉장히 심한 범인이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녀 운우 지정을 나누는 사람 모습 자체의 분노를 느끼는 뭐 그런 성향,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 이상에 대한 환상이, 그러니까 뭐래, 상실감이 이런 식의 정신병을 만들고 그게 키워져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극대화돼 있는 범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기묘한 배치 굉장히 신기하죠. 여하튼 이제 계속 우린 사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남녀를 분리시키는 의도, 죽어서까지도 너네는 함께하지 못할 거야라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봅시다. 다음 범죄. 이 범죄는 또 약간 다릅니다. 그 언제예요? 1982년 6월 19일입니다. 아, 이거 주기가 좀 빨라진 느낌이. 7개월 정도 아니 9개월 정도 지났네요. 8개월? 이거 어떻게, 이건 또 피렌체스 근교? 근교인데 문제는 여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던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이 이제 사후에 뭐 이렇게 가학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럴 네네. 시간이 없던 거예요. 네, 거의 뭐 100번 가까이를 이제 뭐 그랬었었는데 그럴 시간은 없었겠죠, 당연히. 네, 이번 사건 경우는 심지어 총소리를 들은 목격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총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차량, 피해자 차량을 지나가다가 목격한 사람도 나와요. 아, 그렇군요. 어떤 모습을 목격했냐면 그 차량 앞바퀴가 들려 있고 뒷바퀴는 고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차가 빠진 상태, 이런 모습에 그거를 목격한 목격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신고를 해요, 또 심지어. 그래요. 그래요. 뭔가 왜 거기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총을 쏘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운전 중에 당했거나, 근데 운전 중에 당했으면 어딘가가 깨졌을 텐데 그렇진 않을 거니까 얘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쐈을 때 잘못 맞아서 얘네가 도망갔거나, 아니면 운전 중일 수도 있고. 운전 중일 수 있는 확률이, 처음에 경찰은 이제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운전 중에 맞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도망치려는데 이제 그걸 실패해서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그 차량에 키가 없어졌고 조수석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범인이 아마 이런 추측도 했었죠. 그러니까 범인이 차에 탑승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동네는 사람 지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차를 다른 데로 끌고 가서 범행을 더 저지르려고 했는데 이게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 버렸다, 빠졌다,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그럴듯하네요. 네. 이게 뭐 오픈카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탄 상태에서 공격했다는 건 좀 이상하고, 얘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다가와서 문을 열고 공격하려는 순간에 뭔가 몸싸움이 있었고 도망간 게 아니었나, 나는 그 생각했는데. 근데 데이트 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좀 차량 자체, 그 동네 자체가 그렇게 근교긴 한데 막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할 만한 장소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범인은 차량 키를 훔치고 조수석의 문을 잠그고 도망칩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도냐? 구급대가 도착하더라도 쉽게 빨리 못 꺼내게 하도록. 그럼 아직 지금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나요? 예. 이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 뻔했는데 네네. 아쉽게도 사망을 합니다. 그래요? 그 구급 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동한 다음 결국 사망을 하는데 어떤 진술도 못 남기고 사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 사건 담당 검사가 근데 여기서 좀 이걸 이용해요. 피해자가 증언을 남기고 살해됐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전략적이네요. 흥미진진한 전략이네요. 얼마 뒤에 피해 남성을 싣고 갔던 구급 차량의 운전자가, 이제 이 사람은 언론에 나왔거든요. 운전 차량을 누가 운전했다, 기사에 대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공개됐거든요. 이 기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나는 그 수사관인데 그 당시에 뭐 그 피해자가 뭐라고 했는지 좀 말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기사가 야, 이거 전화상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끊다가 다시 얼마 안 있다 전화가 옵니다. 내가 범인인데 남한테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잡혔단 말이야? 이 장난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 좀 하는데, 사실은 저는 여하튼 이런 전화가 1985년,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건 82년이잖아요. 네네. 85년까지 계속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85년까지. 네. 지금 그 생존자가 나올 뻔했던 사건이 82년도 예,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3년간 그 전화에 시달린 거네. 네. 그 사람은. 자, 이거 참 대범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1968년 사건이 재조명돼요. 그 전까지는 1968년 사건은 별로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떤 수사관이 이 1968년 사건을 수사했던 어떤 수사관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1968년에 이런 비슷한 사건 다룬 적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1968년 사건이 재조명받습니다. 그러면서 1968년 피해 여성이 사실은 좀 남자가 많이 꼬이는 그런 여성이었던 거예요. 아, 네네. 그 여성의 주변 남자들이 혹시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러다가 사르데냐,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사르데냐 출신이라고 했죠. 네네. 그 출신의 또 다른 용의자 B가 부각됩니다. 아, 그래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부분의 이런 연쇄살인 같은 경우에는 인과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랑 이제 가해자 사이에서 뭔가 뭐 인과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머니를 닮았다 이럴 수 있어도 뭐 이모다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서 만약 정말 주변 남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면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네요. 주변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살해를 했고 그게 이 사람이 성향이 변하면서 연쇄살인마의 눈을 뜬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또 좀 흥미로운 케이스일 수 있겠어요. 네, 68년 사건이 만약에 그거라면 촉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서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쇄살인으로서 이어지는 그런 계기로서 68년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러니까 용의자 B 지금 처음부터 다시 출발했던 용의자 B라면 네. 사르데나 출신의 용의자 B가 부각됐는데 근데 지금 B 얘기도 못 하죠. 계속 다음 하겠습니다. 사건이 있는 거죠 지금. 다 같이 하죠 뒤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A와 B가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사건 또 얘기를 들려주시죠. 1983년 9월 9일입니다. 이번에는 좀 이 사건도 이 기존 사건들과 다른데 피렌체를 방문했던 두 독일 남성이 피렌체 근교에서 차량 안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남성 둘이라고요? 남성 둘이죠. 이건 그냥 얼핏 들으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수산당국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범인이 피해 남성 중 한 명이 머리가 길었거든요. 여자로 착각해서 공격을 가했던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그 살해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인욕이 막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얘네를 살해했을 수도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여자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얘네가 동성애자들이었는데 동성애를 하는 걸 보고 그냥 뭐 그걸 보고 또 다른 분노에서 그냥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냥 탄이나 이제 총기 같은 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같은 범주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 독일 남성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동성애자였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견해에 따르면 차량 근처에서 동성애 잡지가 하나 발견되거든요. 네네. 이들이 가져갔던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동성애 잡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동성애 잡지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거는 범인이 가져온 게 아닌가. 범인이 가져온 거라고요?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범인은 지금까지 근교에서 배회를 하면서 그 연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동성애 커플이 올지 않을 줄 어떻게 알고 그 동성애 잡지를 갖고 있었죠? 그건 좀 이상한 맞죠.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나타납니다. 탄도 흔적을 계산해봐요. 네. 그러니까 범인의 키가 대충 180cm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키가 나왔네요. 네. 여기서도 용의자가 등장하나요? 아니면 뭐 계속 또 사건이 벌어지나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용의자는 안 나오고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죽어가네. 다음 사건도 들려주시죠. 1984년 7월 29일입니다. 피렌체 근교에서 연인들이 총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이게 뭔가 여름 가을 초입 이런 때 계속 범죄가 일어나요. 소장님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이런 걸 잘 받아내시는군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가 이제 뭐 근교에 연인들이 많이 오는 시기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생체 주기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피렌체 근교 지금 아까가 특별한 케이스였으니까 지금 다시 연인들이 네. 사망한 케이스겠죠. 9시 45분 무렵에 그 근처를 지나던 두 부부가 총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총소리를 듣고 아마 신고를 했나 봐요. 신고를 해서 그때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져서 결국 새벽 3시에 두 남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비교적 빨리 발견됐죠. 그 전보다는 그 전 사건들에 비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뭐 새벽에 발견됐으니까. 범죄 현장이 허브밭으로 이제 둘러싸인 공간이었다고 해요. 근데 예. 범인이 그 현장을 벗어나면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걸 그럴 봤을 수가 때, 있나? 이걸 봤을 때 범인은 이 지역을 굉장히 익숙한, 그러니까 적어도 사건 현장에 자기가 사전에 와서 뭔가 좀 익숙해진 몸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이제 이거의 전문가가 된 거죠.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네. 이게 끝인가요? 한 건이 나옵니다. 한 건이 더 있어요? 1985년 9월 7일인지 8일인지 아마 그 밤중에 벌어진 건데 네. 이번엔 좀 다른 게 차량이 아닌 텐트 안에 있는 연인을 상대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텐트. 프랑스 사람들 놀러 와서 텐트에서 두 남녀가 성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과거랑 생각해 보면 여자는 텐트 밖으로 끌어내서 또 이렇게 가학을 했나요? 아닙니다. 텐트 안에 가학을 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이번에는 왜냐면 남자가 이제 공격을 받고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도망을 쳐요. 어쨌든 도망을 치는데 치명상을 입은 상태라서 멀리 못 가고 결국 쓰러져 사망을 하게 되는데 남자 혼자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텐트 안에 혼자 남겨진 여자를 대상으로 아주 가학적인 행동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좀 다른 사건보다는 여성의 이제 가슴을 훼손하거든요. 네네. 이 훼손한 가슴을 며칠 뒤에 담당 검사에게 소포로 배달을 합니다. 근데 이 검사는 이제 사건을 전해까지만 맡고 지금은 그때 맞지 않은 검사였는데 아마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는 외부인인가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소포에도 뭔가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죠. 뭐 글 같은 걸 남겼을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탈리아를 모르지만 뭐 이런 거 퍼블릭 검사인가 뭐 이런 식이 있다. 공화국 검사인가 이런 단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화국 검사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퍼블릭이잖아요. 예. 리퍼블릭인데 누구지? 그 이탈리아에는 레푸블리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레블리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를 2번 써야 되는데 B를 1번 썼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철자가 좀 많이 틀렸다고 이런 식으로 맞춤법을 좀 틀렸다고 해요. 그래서 학력 수준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을 불렀는데 오히려 이거 페인트다. 범인이 자신에게서 돌아오지 않을 자신에게 혐의가 안 오도록 이제 위도하려고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 두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마지막 범죄죠. 네, 마지막 이 범죄입니다. 범죄자가 저지른. 그리고 현재까지 명확한 범죄자는 안 잡힌 거네요, 지금.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뭐 머리카락만 있었어도 뭐 좀 해볼 텐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거 같죠?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한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굉장히 닮은? 저는 우리나라의 사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네네. 이러시긴가? 아마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부터 용의자들하고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한 우리나라 사건 이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요. 영화로도 나왔고 하니까. 이제 용의자들과 수사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용의자. 지금 나온 용의자는 지금 2명이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용의자 4명이 지금 다룰 거예요. 네네. 근데 체포된 용의자만 해도 12명이 넘어요. 그래요? 그리고 몇천 명을 수사를 했다. 제가 1000명을 수사했다고 들었는데 뭐 10만 명을 검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경찰이나 수사 당국이 이제 조사를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네. 중요한 용의자 중에서도 특히 1990년대 매우 유력한 용의자를 세포였고 그 일당 중 일부는 유죄를 선고받아요. 유죄를 선고받았으면 범행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을 얘기해 주지. 그렇겠죠. 일단 1968년으로 먼저 돌아갈까요, 그러면? 68년 사건의 남편. 이 남편도 어쨌든 용의자는 용의자잖아요. 물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긴 하지만 약간 어리숙한 인물이었다고요. 아내를 굉장히 아끼는 어리숙한 인물이어서 이제 사건 발생 후에
유력한 용의자로 일단 체포를 했는데 적어도 74년 사건은 이 사람의 범행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8년 사건은 어떤지 몰라요. 네네. 아마 아닐 거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죠. 어린 아들을 살려뒀다는 것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74년 사건부터의 범인은 아닐 거라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은 그 형기를 다 치르고 나온 거죠? 다 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8년 사건 중 복역하는 도중에 74사건이 일어나서 중간에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그래요?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걸 잘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렇군요. 어쨌건 이 사람은 용의 선상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용의자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용의자 A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좀 뒤에 놔둘게요. 왜냐하면 이 68년 사건이 부각되면서 사르네냐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 피해 여성의 주변 남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주변 그 사람들이 용의자 선상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용의자 B예요. 그러면 아까 세르데냐에서 같이 있었던 그 처음 68년도에 살해된 유부녀의 주변 인물이죠, 지금. 연인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연인이 많았다고 하네요. 범죄 경력이 많고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남자였기 때문에 이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용의 선상에 올라갑니다. 용의자 B. 용의자 B인데 근데 이 남자 역시 다른 제목으로 당시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건이 있고 또 뒤에 사건이 발생해버리면서 이 사람의 혐의가 벗겨집니다.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그 형을 살고 있는 것만큼 확실한 알리바이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관시켜서 또 다른 사르디냐 사람이 부각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마리오 스페치랑 더글라스 프레스턴이라는 마리오 스페치는 이탈리아 기자, 더글라스 프레스턴은 미국 기자인데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 사건을 추적해서 오랫동안 추적해서 한 권의 책을 발표해요. 이게 바로 뭐 몬스터 오브 플로렌스라는 책인데 마리오 스페치는 하도 이 사건을 오랫동안 조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검찰에 기소되기도 합니다. 네가 범인이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도 주변에서 나타나니까.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여하튼 이때 이 사람들의 추측은 이래요. 1968년 사건은 사르디냐인들 그러니까 이 저지른 사건이 맞는지만 이 사건 당시에 쓴 총들은 그러니까 범행했었잖아. 쓰인 총이잖아요. 이거는 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계속 갖고 있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적어도 남한테 빌려주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보관 중이던 총이 아마 그 사르네냐 패밀리 내에 누군가에 의해서 훔쳤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리고 74년 사건부터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나름대로 긴 논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다는 못 읽어봤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두 명의 기자가 한 명을 지목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자가 바로 B의 조카 친척이에요. 아들인지 조카인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용의자 C. 용의자 C. 용의자 C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BBC인가 어디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혐의 사실을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교도소라세요. 교도소. 감옥은 틀린 말이에요? 옛날 말이랍니다. 감옥소가 틀린 말이 감옥은 틀린 말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형을 살고 있던 용의자 B의 조카 용의자 A. 용의자 C. 용의자 C. 용의자 C 조카죠. 용의자 C가 조카고 그쵸? 용의자 B가 이제 뭐 삼촌인지 뭐 어쩐지 아버지인지 이렇다고 합니다. 용의자 C를 기자 둘이 지목했지만 혐의를 부인했으니 이거를 뭐 더 이상 잡을 길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용의자 A로 돌아가나요? 아까 4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용의자 A입니다. 이번에는. 1981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유력한 용의자로 또 손꼽힌 사람이에요. 용의자 A는 1981년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당시 구급 차량 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까 뭐 협박받는 구급 차량 기사는 아니죠? 아닙니다. 딴 사람입니다. 극도의 간증 환자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이런 데서 좀 숨어서 많이 보고 그랬나 봐요. 유력한 용의자가 될 만하네. 네. 실제로 1981년 6월 6일. 6월 6일. 네. 6월 6일 사건. 네네. 나 이거까지 욕 먹었어.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있던 것을. 네네. 그리고 범행 추정 시간에 알리바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피해 여인들의 살해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걔들 죽는 거 봤어. 이런 식으로.
정말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후 수감이 돼요. 결국은 이 사람이 뭐 체포가 돼서 구속이든지 수감이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한테 이상한 전화가 옵니다. 당신 남편 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다. 입 다물어라 해라. 이런 식의 내용의 전화가 옵니다. 잠깐 누구 가족한테 왔다는 거야? 용의자 A의 가족? 예. 용의자 A가 잠깐 수감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전화가 오는 거죠. 용의자 A한테 알 수 없는 자가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너희 남편 죄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풀려나게 된 거죠? 이렇게 용이한데? 10월에 또 10월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은 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군요. 무죄가 자동적으로 입증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1989년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완전히 벗었다고 치고 그럼 이제 다른 용의자로 넘어가나요? 그 전에 잠깐만 주목할 게 있는데 네. 1984년에 디파지오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팀을 꾸려서 범인의 프로파일링을 만들어 봅니다. 작성합니다. 앵글로색슨계 독신 남성일 확률이 높다.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사이, 신장은 180, 성적 충동이 살인 동기이며 성적 일탈 행동이 뚜렷한 인물일 것이다라는 프로파일링이에요. 신장은 아까 탄도 분석을 해서 나온 거고 성적 충동이 살인 동기고 성적 일탈 행동이 뚜렷한 인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30, 40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을 거고 우리 방송을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추정하시나요? 응? 저는 모르겠는데. 뭐 10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죠. 5, 60대도 그 정도도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근데 앵글로색슨계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 당시 계층에 따른 분석이었겠죠. 통계에 따른. 이탈리안에 앵글로색슨이 그렇게 많이 살았는지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 범죄인가? 이렇게 좀 약간 의구심이 들죠. 어쨌든 이걸 왜 이렇게 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프로파일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파일링에 따라서 나온 용의자가 지금 네 번째 용의자라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사당국은 이걸 완전히 거부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예. 그냥 뛰어넘어오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용의자 D를 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유력한 용의자거든요. 이 용의자를 내면서 이탈리아 수사당국이 전 세계에 비웃음을 삽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할게요. 네네. 뭔가 반전이네요. 네. 프로파일링 나오니까. 1985년 이래로 이 사람 용의자 D가 주요 용의자로 부각됩니다. 이 사람이 1950년대,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네네. 그의 연인과 부정을 저지른 남자를 살해하고 그 연인 부정을 저지른 연인은 그 시체 옆에서 강간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역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80년대에는 이미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을 자행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딸들을 강간한 혐의로 투옥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이 사람도. 1990년부터 92년 사이 경찰은 이 사람을 굉장히 주목을 해서 결국은 용의자 D의 집을 여러 차례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윈체스터 H 탄환 상자를 발견해요. 안 뜯겨진 거. 안 뜯겨진 거. 그리고 독일에서만 파는 물품 등. 아까 전에 독일 출신의 피해자들이 있다고 했죠. 결국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1993년에 체포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걸로 체포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하튼 체포가 돼요. 네네. 이 용의자 D 체포 당시에 빈약한 근거로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네.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아요. 유죄를 선고받는군요. 네. 그런데 항소에서 뒤집어집니다. 근데 잠깐 이 용의자 D가 잡힌 게 언제야 그러면? 93년. 93년. 3년에 체포돼서 94년에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96년 항고에서 결국은 항소에서 뒤집어집니다. 무죄로. 네. 그 30일 또 가요. 네네. 30은 또 2심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최종 선고를 해야 됩니다. 98년에 최종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98년에 이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정말 진실은 저 너머이네요. 그렇죠. 뭔가 왜 비판을 받았는지는 감은 오는데 정확히 이 사람들이 왜 비판을 받은 거예요? 왜 비웃음을 산 거예요?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이 범죄를 어떻게 봤냐면 D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살인 집단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 의식을 지르기 위해서 이런 연인들을 살인했을 것이다. 그래서 D에게 협력했던 4명인가 5명의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명을 상대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이
결국 5명인가 4명을 기소를 하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유죄를 청구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모든 것과 다르죠? 그러네요. 이게 살인 집단이고 지금 1998년에 사망한 그 D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던 세력이 5명 있었다는 거잖아요. 4명인가 5명이 4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를 함께 가담했다. 이런 식이죠. 찰스 맨슨 범죄가 언제 일어났죠?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뭔가 그거에 감명을 깊게 받은 수사관이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을 만하죠. 비판을 좀 받을 만하네요. 뭔가 좀 근거가 좀 빈약하고 이게 종교적 재래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애들이 약간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용의자 D가 살인범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범인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요. 근데 당연히 또 이런 예전에 저희가 보스턴 교수차 사건 때도 잠깐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 사건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범인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야, 이거 재밌네요. 결국 해결되지 않은 사건, 유력한 용의자가 2명 이상이었던.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추리를 해야 되는데 네. 시간 관계상 X파일 저희들의 추리는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의 추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댓글 혹은 네이버 카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과 함께 저희가 다루면 참 재밌겠네요. 제가 제 걸로 써버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추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미제라고 하기엔 너무 강력한 용의자가 있긴 했고 그렇지만 이거를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 네. 총기도 발견 안 됐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막 녹음 이게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놔뒀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디 놔뒀지 그거 어디 놔뒀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또 이탈리아 언어랑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애매한데 그거 가지고 다시 설명. 그러니까 그게 뭐냐 두고 이게 총을 말한 거 아니냐 사실은 총 숨겨놓고 그거 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반박은 야 아닌데 총 아닌데 그게 그 총이니 이렇게 그 황산벌 영화에서처럼 거시기가 뭔지 해석하자 신라군이 백제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식이죠. 도대체 거시기가 뭐냐 뭐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막 그 이탈리아 수사관은 야 이게 총 숨겨놓고 저렇게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반대는 야 그게 총이라는 법이 어딨냐 이런 식이 가요. 저는 봤을 때는 사실 D가 범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딴 사람이 있다는 왜냐면 제가 뭐 수사 당국도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도 없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D가 범인이 아니고 딴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정보가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제 나름대로 범인상을 만들어 봤어요. 아 그래요? 예, 범인상을 만들어 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썰이 이제 드디어 자발적인 프로파일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링보다는 저는 이거예요. 이제. 저는 이것과 비슷한 범죄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범죄자의 동기와 그러면 이 범죄자의 동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실상 또 다른 연쇄살인범, 잡힌 연쇄살인범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범죄 동기랑 비교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만 흥미진진한.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이 공간에는 우리들밖에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추리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리 가져오면 제가 제가 쓰겠습니다. 네. 마치 내 거인 양. 저희가 이제 워낙 세이브를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방송 업로딩이 좀 늦어지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나중에 다시 묶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유튜브로 빨리빨리 보시고. 네. 그럼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저번 주에도 예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대형 게스트가 곧 등장합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셀레브리티요. 좋아요.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처음부터 대형 게스트가 나오면 사람들이 또 내가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약간 좀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면 그 주눅이 풀려. 이런 애들이 방송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견을 들려주고 싶으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나오긴 부담스럽다고 뭐 메일로 의견을 주셔도 되고 지금처럼 댓글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게스트 썰한테 의견을 타진하면 뭐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한테 타진하면 출연 안 시켜줘요. 저는 나는 까칠하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나는 게스트 썰을 케어하기도 힘들어. 뭘 케어하십니까? 방송을 하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농담이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니 그 아직도 그거 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 방송할 그거 연기할 사람들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 연기할 사람이요? 뭐 언제든지 연기. 그거 하실 분들 언제든지 찬양합니다. 네네. 어려운 거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요. 괜히 소장님이 오르가즘 얘기해가지고 지금 저 이렇게 안 오고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요? 오르가즘 연기한다고 얘기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뭘 방송 들어보세요 하셨어요. 제가요? 예. 그래서 그 막 학을 떼던데 사람들이. 에이 무슨 말이야? 학을 떼는 사람들의 학을 떼는 말은 언제 들었나요? 언젠가? 저는 어디선가? 큰일 날 사람이네요. 이상한 유언비를 퍼뜨리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였습니다.